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LA에 사는 친구가 보내온 어느 재미교포가 쓴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의 생활과 불안 심리를 잘 나타낸 내용입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 웬만한 동네는 모두 고층 아파트촌이 됐습니다. 가정집뿐만 아니라 공중 화장실에서도 미국에서는 부자들만 쓰는 비데가 설치되었고 주차 티켓을 뽑지 않고 자동 인식으로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대중교통은 카드 하나로 해결되고 집에 앉아서 피자를 시킵니다. 어느 집을 가도 요즘은 비밀번호나 카드 하나로 모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열쇠, 주차 티켓 등이 문제가 아니라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 있습니다. 방문하는 집마다 리클라이너가 있습니다. 집안의 전등은 LED이고 전등, 가스, 콘센트도 모두 리모컨으로 켜고 끕니다. 미국에서 비교적 부유한 동네에 사는 나도 집안 구석구석의 럭셔리함과 고급스러운 제품들에 놀랍니다. 마치 예전 일제 제품들을 보는 듯한 신기함이 들기도 하고 나는 20, 30년 전 과거 속에서 살다 온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매우 스무스하게 열리는 창문을 열면서 뻑뻑하고 자주 레일을 벗어나는 우리 집 창문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며 열었다 닫았다 해봤습니다. 집집마다 수십 개의 스포츠 채널을 포함해서 많은 채널이 나오는 TV가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도 자동으로 초고속 와이파이가 잡힙니다. 역마다 정류장마다 몇 분 후에 내가 기다리는 차가 온다 하는 정보도 뜹니다. 나도 비데를 사용하면서 편리한 지하철, 고속열차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몇 걸음만 걸으면 다양한 음식과 디저트를 즐기며 리클라이너에 눕듯이 앉아서 수많은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며칠만 있으면 이 고급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떠난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불평들하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얼마나 비싼지, 정치는 얼마나 헛짓을 하는지,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이 지옥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우성들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없다면서 땅이나 주식 투자 안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고 고급차 한 대씩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스포츠나 과외 안 시키는 사람이 드뭅니다. 똑같은 가격인데 우리 집보다 방은 2배 많고 연 이자도 2%대인 모기지를 가진 이곳에서 전세라는 훌륭한 시스템을 통해 매달 이자도 안 내고 살 수도 있는 이곳 사람들이 오늘도 모기지로 매달 3, 4천 불을 내며 사는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봉이 나의 반밖에 안 되는 사람이 나보다 좋은 차를 몰고 더 비싼 걸 먹고 더 편리하고 고급스럽게 살면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의료보험은 10배나 싸고 치료비도 10배 싸게 느껴지는 이곳에서 같은 10불짜리 밥을 먹어도 세금, 팁이 없어서 늘 25% 할인받는 느낌이 드는 이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지옥이라고 느낀다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50대가 되면 쫓겨나야 하는 현실,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말을 많이 듣지만 실제로 내 주변에 레이오프 당한 사람은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많습니다. 인텔에서 3,000명, 퀄컴에서 3,000명, 브로드컴 2,000명의 엔지니어들이 직업을 잃었습니다. 몇 개월을 다른 일자리를 찾아도 쉽지 않은 나로서는 미국의 일자리가 더 안정되었다는 말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랜 미국 생활의 감을 잊었기 때문인가? 여기 한국에 살아보지 않은 내가 못 보는 것일까? 나도 살아보면 여기 사는 사람들처럼 느끼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많은 사람들의 불평을 듣고 있습니다. 집에 냉장고 2대, 석 대가 있어서 수시로 고기와 사시미를 먹고 좋은 차를 몰고 편하고 고급스러운 집에 살면서도 가난과 위기를 노래하게 된 내 조국,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과 평화의 필요함을 느낍니다. 언제쯤 되면 이만하면 만족한다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될까요? 또 이 글에 대한 붙임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초고속으로 압축 성장한 나라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입니다. 그건 세계가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한국 국민들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을 가려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자식들은 미국에 보내지 못해 별짓들을 다 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면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불안한지 위장 전입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도 선진국 어디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산에는 나무가 너무 많아서 간보를 해야 할 지경입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국토는 온통 푸르고 넓게 거미줄같이 뻗은 고속도로, 또 다목적 댐과 4대강 사업으로 물은 항상 넘실대고 있습니다. 홍수와 가뭄은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을 배고프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쌀이 넘쳐나서 저장할 창고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쌀뿐이 아닙니다. 각종 먹거리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걱정하는 사람들, 당뇨와 혈압 환자가 병원에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팍팍한 가운데 바쁘고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울까요? 좁은 땅에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인구 밀도가 조밀하면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람 상대를 꺼리고 멀리하며 은연중에 경계합니다. 이것이 불만과 불안의 심층 심리적 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북쪽은 전쟁과 침략 야욕에 불타는 독재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인민이 굶어 죽든 말든 상관치 않고 핵과 미사일 등을 만들며 전쟁 준비에만 눈이 시뻘겋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놈들의 비위를 맞추며 우리 민족끼리니 평화니 연방제니 남북협력이니 하면서 이 나라를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망국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는 친북 좌파 정치 세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놈들은 우리를 핵폭탄으로 협박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항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는 데라고는 한미동맹뿐인데 미운 짓만 하다가 미국의 눈밖에 나는 바람에 그것마저 흔들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는데 좋은 집, 좋은 교통, 좋은 의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 살면서도 불안하고 불평불만이 많고 어떤 때는 아예 떠나고 싶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떠나자니 조국이요, 있자니 망국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